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시골 촌부라는 게 이제 조금 좀 입에 익을 만도 하긴 한데, 제가 좀 다음 주 월요일 날 뭐라 그랬죠? 황교안 대표님이 그 주례 모임으로 하는데 초청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가려면 좀 속도도 내야 되고 뭔가 자료를 정돈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시골 촌부라는 게 사실은 박 변호사님이 지어준 닉네임인데, 처음에는 이제 야 시골에 사는 사람도 이 정도로 하는데 이 정도면 부정 아니야 뭐 이런 의미로 그 시골 촌부라는 거를 이제 닉네임을 지어줬는데, 저도 마음에 들고요. 시골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데 전에 어디였나 초창기 때 대법원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면서 인쇄 전문가가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종이 재질이라든지 또 뭐 평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오늘도 김민전 의원이 이제 했다고 해서 뭐 좀 우리 쪽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배춧잎 이렇게 배춧잎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표현하기 좋고 구호로는 그, 에? 좀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담긴 과학적인 거를 밝히려고 하면 그때 증언했던 인쇄 전문가의 증언이 사실은 아주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 용지는 초록색으로 나오니까 바탕이 배춧잎도 어쨌든 흰색 바탕에 초록색이 뭉개져서 됐다고 단 거 아니에요? 초록색이 이렇게 얹어져 가지고 밑에 그 지역구 투표용지에 비례대표가 같이 밑에 엉겨져서 그렇게 초록색이 된 건데, 그게 인쇄기로 그라비안지 옵셋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냥 대량으로 인쇄를 했다는 게 우리 쪽 주장이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사실은 인쇄 전문가의 증언이거든요. 초록색이라는 거를 여러분 프린터에 보면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초록색 잉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 잉크를 초록색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초록색이 파랑이랑 빨강이 아니지. 파랑이랑 노랑이랑 섞으면 초록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잉크젯이나 그게 사전용지 프린터 하는 거는 레이저 프린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토너랑 파란색 토너를 잘 조합을 해서 초록색으로 보이도록 바바바박 쏘아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초록색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용하던 게 루페라는 게 있는데, 저도 칼날 기계에서 칼날이 살짝 휘어지거나 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흠집이 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루페라는 걸 쓰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대고 보면 10배로 확대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 이 사전 용지를 출력한 앱슨 프린터로 출력한 것 같으면 10배로 확대를 해서 보면 초록색이 보이는 게 아니고 파란색, 노란색이 섞여서 초록색이 파란색하고 노란색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루페를 떼고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그게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량으로 인쇄되는 그게 옵셋 인쇄라고 그러나요? 거기서는 잉크를 노란색, 파란색을 쓰긴 쓰지만 노란색, 파란색을 조합을 해서 초록색을 직접 쏘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루페로 봤을 때 초록색이 점점이 파란색, 노란색 점으로 안 이루어져 있고
룻배로 봤을 때도 초록색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대량 인쇄된 거다. 용어를 제가 옵세진지 그라비안지는 좀 정확하게 그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구분을 못 하겠는데, 하여간 그 배춧잎이라고 하는 그 초록색이, 예? 빨강 파랑으로 아니지, 자꾸 왜 빨강이 나오냐? 파랑 노랑으로 구성된 초록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초록이냐, 그거 그 10배로 확대해보는 그걸로만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그때 인쇄 전문가가 얘기했다는 거에 저는 완전히 꽂혔었거든요. 야, 저거면 게임 끝났다 그랬는데, 그게 그 대법원 판사가 누군지 그거 무시했다면서요. 그 저도 지금 이거를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유명한 수학자가 이런 변칙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더 힘이 실릴지 모르겠는데, 고작 시골 촌부라는 나부랭이가, 일개 시골 촌부, 시골 촌놈 나부랭이가 뭐라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대네? 그래서 그 30년 인쇄 전문가의 그 과학적인 증거도 뭉개지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허황된 얘기 같기도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이야 전부터 봤으니까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갑자기 내놓고 세상에 내놓고 야 이게 개표기가 조작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뭔 진짜 대명천지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그렇게 치부당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데이터 들어온 곳 중에 뭐 충남, 충북도 쭉 널널히 있지만 전남 쪽이 전북도 됐고 전남이 없어서 전남 쪽에 있는 거를 쭉 입력시키다 보니까 막 시컨 입력시키고 나면은 또 합구된 데라서 또 이빨 빠지듯이 빠지고, 그래서 지금 넣을 수 있는 거를 찾아봤더니 목포시, 여수시, 갑을 요거를 오늘 입력을 했습니다. 목포는 이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나왔어. 이거 다른 지역구 입력하는 거에 한 3배 가까이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56번이면 한 100개 가까이 돼. 이 데이터 입력해야 되는 장수만. 그렇게 해서 일단 입력을 해놓고 어제 했던 그 진주, 거제 쪽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에는 그 6개 지역구를 전라도랑 경상도로 대비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우선 보고 갈까요? 지도 제가 해놨어요. 진주가 여기에요. 뭐 동쪽 서쪽도 안 치우친 중간쯤이죠. 여기 사천이 여기 위에 있고, 사천 위죠.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여수가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가까운 거 보여도 좀 1시간 가량? 1시간 가량 걸리겠죠. 거제도는 여기고요. 거제도에서는 이렇게 가면 한 3시간 걸릴라나? 목포는 이쪽 완전 서쪽 끝이고. 그래서 이게 요 거리가 여기 여수 진주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팍 나눠져서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튼 요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우선 여기 지금 진주에도 좀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네. 요거는 또 지금까지 봤던 거랑은 또 다른 경우예요. 보통은 여기 이게 당일에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당일에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서 다시 재분류를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1년 번호 떼는 절취하는 거 그거랑 뭐가 안 맞거나 해서 다시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정말 이것도 자세히 파고들면은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관내 사전이니까요. 그 선거인수랑 투표용지 교부수는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근데 투표수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예? 하나가 어쨌든 더 끼어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이제 언제야? 저 9시 34분에 발표를 했어요. 공표하고 나니까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하나가 더 많은 경우야. 요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최종 결과 발표된 것 중에도 지금 이번 선거에서 제가 처음 밝혀냈던 게 전국의 48개 그 선거구 중에 48개 선거구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거. 숫자로 따지면 2개씩 더 나온 데도 있어가지고 53개인가 그래요. 48군데 53개니까 그 5군데에서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죠. 요 숫자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진주, 울,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재분류를, 여기는 재분류 표시도 없어, 그나마. 17-1이라니까 뭐 시간도 이게 더 높고 하니까 이게 더 뒤에 재분류를 한 거라고 보면, 영등포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마이너스가 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 왜 부산의 4구 투표용지가 영등포에 끼어들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투표 그 개표소에서는 여기에 다른 선거구 뭐 투표지 내역 이래가지고 부산 4학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들통이 났는데 여기는 보세요. 쓱 은폐가 돼버렸어. 하나가 어디 갔죠? 하나가 지금 분명히 더 나왔어요. 투표수가 4324가 나와서 예? 이거 분류까지 다 끝났어. 재분류까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가? 다시 재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4323표만 넣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른 투표지가 들어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게 해명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하면서 한 개가 빠져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4324표를 당초에 개표기계로 돌리고 재분류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한 표가 더 나왔어.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이 재분류를 하는데 4323표를 집어넣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황당하죠? 한 표를 그냥 없애고 한 거야. 아무 해명이 없잖아, 이 안에. 물론 이제 더 상세하게 가서 그 뭐 개표 상세하게 기록하는 문서가 있으면 그걸 DB 보면 되겠지만 그것도 압수수색을 해봐야지. 조사를 해봐야지. 하여간 아무 근거 없이 한 장이 줄어든 투표용 4323표를 넣고 다시 작업을 합니다. 이거 결과 봐요. 똑같은 기계에서 한 장 줄어든 투표용지를 넣었는데 예? 여기 마이너스 1이네. 자, 요게 마이너스 1이라면 정상적이면 나머지는 같아야죠. 그죠? 1924에서 33? 9가 늘어요. 456, 456은 같네. 무소속은. 그러니까 이 기계를 내가 지금 여기 쭉 한 뭐 수십 개 모아놓은 사례가 그거예요. 예? 개표기 못 믿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저는 요거를 나누어서 여기로 나눠야죠. 여기를 나누어서 요 개표기가 읽은 이 득표율은 나는 못 믿겠고 요 사람이 분류한 득표율 예? 요걸 믿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적용을 해서 그
사람이 수개표했을 때 득표율로 적용을 해서 새로 계산을 하는 거죠. 요것도 지금 숫자가 애매해서 그렇긴 한데 이거 설명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하여간 요 사례는 제가 나중에 이거 뭐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건 요건 따로 다 묶어서 좀 뭐 아주 1, 2 차이 나고 뭐 좀 그런 거는 빼고, 이렇게 뭔가 숨겨진 의미가 이건 남다르잖아. 한 표가 문제가 아니고 한 표를 얘들이 어디다 쓱싹 하고 다시 돌린 거예요. 예? 아무 표시가 없잖아.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게 이제 여기 6개 지역구에 보면 요거 진주시 값을 우선 여기 요 숫자, 이게 뭐냐면 개표기에서 전자 개표기에서 얻은 득표율이 사람이 직접 분류한 재분류 투표율보다 더 높은 거예요. 득표율보다. 여기 보세요. 개표기를 통과한 당일 득표율은 민주당은 36.7인데 수작업을 한 건 25.9%야. 요 차이가 10.8%인가? 그렇죠? 10.8%. 관내도 46.5인데 사람이 한 거에 42.8. 그래서 요만큼을 개표기를 통과하면서 득표를 더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런 뭐 10, 뭐 마이너스 1, 뭐 9, 요런 오차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조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이만큼이 줄었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저 결과에는 차이가 여섯 군데 다 없어요. 진주, 거제는 국힘, 목포시, 여수시 이쪽은 민주당, 여기가 다 당선이 됐었는데, 여기 보면 요 숫자만 우선 집중을 해서 보자고요. 약간 더불어민주당이 7.8%가 국민의 표에서 빼와가지고 얹어졌다고 보는 거야.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진주시 볼까? 진주시 을 볼까요? 진주시 을 10.6, 여기 7.8이었죠. 진주시 을, 거제시 8.8. 그러니까 8 이상이죠. 7.8, 8.8, 10.6이네요. 자, 목포시는 어떨까요? 목포시. 와. 민주당도 마이너스, 국힘도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쭉 녹색 정의당이 진보당이니 이렇게 쭉 나눠준 것처럼 보이죠? 응? 광주랑 비슷하죠? 목포는 저쪽 서쪽 끝에 있으니까 그러고, 여수랑 진주가 그나마 동서 중간에 있는 케이스라고 보면, 여기 여수도 그래도 전라도라고, 예? 1.9로 푹 줄어요. 목포시는 아예 마이너스였고, 여기는 국힘하고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는데 다른 데 같으면 뭐 5%, 6%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전라도에만 하여간 이렇게 적게 나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여기가. 여수시 을도 봐요. 여기도 민주당을 빼가지고 무소속 권오봉 후보가 오히려 덕을 받네. 진보당하고. 이 목포시가 이랬었잖아요. 예? 목포시가 1.9, 0.6 빼가지고 나머지 후보들 물려준 것처럼 여수시 을도 빼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여수시 갑은 뭐 다른 군소 후보가 없고 그냥 딱 둘이 맞다이로 붙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은 빼야 되고, 요만큼이 조금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진 거야. 이거 뭐 전국 데이터 가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제가 광주, 대구 비교해서 몇 개 했었고, 또 전북, 경북 비교해서 몇 개 했고, 지금 전남, 경남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딱 드러나잖아요. 요 숫자만 봐도. 예? 전국에 이렇게 낮은 숫자 있는 데가 뭐 있었냐고. 예? 심지어 민주당이 마이너스 나는 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광주 전남북만 이런 게 나와. 자,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사전선거 연수 부풀리기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이 당일 득표율대로 사전선거가 이루어지는 게 정상인데 사전선거인수 비율이 무리하게 높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 숫자로 얼핏 봐도 보이잖아요. 네? 15,000대 43,000인데 그리고 국힘이 당일에 43,000대 15,000이면 이게 몇 프로야? 아니지. 이걸 어떻게 비교해야 되지? 아이고, 퍼센트. 이 비율을 보세요. 당일은 25대 74, 요 비율이. 그런데 관내는 42대 57, 뭐 47대 53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게 요 비율대로 같을 것이다.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사전선거도 이 득표율만큼 됐을 텐데 사전선거 인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뭔가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조작이 된 숫자가 32,000. 그러니까 먼저 요 숫자를 계산하는 거죠. 요 비율에 따라서 민주당의 숫자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원래 이 숫자였으니까 발표된 게 이 숫자니까 그 중에 요 차이만큼이 부풀려진 거다. 그래서 부풀려진 수를 선거인수를 사전선거인수를 부풀려 가지고 그만큼을 민주당에 넣어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로 놓고 보면 조작된 숫자를 그러니까 요 숫자가 그렇게 해서 부풀려진 숫자라는 거예요. 뭐 인구수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절대 숫자로 비교하기에는 좀 의미가 없고 요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부풀려진 수가 32%라는 뜻이니까 자 진주는 32%입니다. 진주갑은 32%, 진주을은 11.7%. 여긴 비교적 낮네요. 여긴 무소속 후보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마. 네? 그리고 거제시 21. 그럼 숫자가 어떻게 돼요? 32, 11.7, 21. 뭐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최소 10은 넘습니다. 목포시 볼까요? 네? 목포시는 많이 늘었네. 웬일이지? 아니야. 이게 전라도에서도 이번에는 이게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가 있었다니까요. 광주, 전북도 다 그래요. 여수시 값도 볼까요? 10.2%. 여수시을 16.5%.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더 전국 데이터가 모아지면 광주에서 요 관외나 관외에서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이게 어떤 의미다 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얘기한 적도 있는데 요것만 따로 모아서 설명을 좀 심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사전선거인수 조작은 전국적으로 다 있었다. 오히려 어디가 상당히 적은 지역이 있었는데 도 중에 경기도가 적었나? 아닌데 경북? 경북 쪽이 오히려 적었던 것 같아. 그건 하여간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광역 단위별로 비교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개표기 조작은 광주 전남북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다. 경상남도 뭐 부울경 포함해서 전 지역이 하여간 지금 강원도를 한 번도 안 해봤나? 충북, 강원, 충남 그쪽을 안 해봤었네요. 그러니까 뭐 전국 광역 데이터는 그렇게 합쳐봐야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뭐 이제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볼까요? 요 숫자는 이제 수계, 수작업에 의한 득표율을 적용했을 때 득표율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고, 이거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득표율이고요. 거기서 개표기 조작을 빼고 나면 이런 비율이 되고,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까지를 빼고 나면 26대 74로 이긴 건데, 예? 선관위 발표로는 42대 58로 이긴 걸로 그렇게 나왔으니 뭐 여기서 그 정도 설명이 되고, 진주시 을은 볼까요? 진주시 을도 선관위 발표로는 30대 56인데 개표기 조작 결과 빼고 나면 21대 68,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까지 빼고 나면 17대 71로 이긴 거예요. 여기 무소속 김종구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러나 저러나 한 절반 선거비용 보전을 받았네요. 거제시 볼까요? 거제시 46.7이었는데 46.7대 51.2였는데 개표기 빼면 39대 58로 벌어지고, 사전선거인 수까지 빼고 하면 33대 64로 벌어지고. 목포시 볼까요? 목포시는 당락에 영향 없고 국힘당은 어차피 선거비용 보전 못 받고, 여긴 뭐 조작이 거의 사전선거인 수가 많이 부풀려진 거 말고는 요거 보세요. 요 선관위 발표하고 요거 그 뭐지? 그 개표기 영향을 뺐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조작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가 돼서 민주당에 넣어주다 보니까 그나마 민주당 쪽에 득표율이 원래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 비율로는 뭐 한 4% 정도 차이가 나게 되나요? 오히려 다른 지역 후보들이 손해를 보게 됐지. 보세요. 지금 무소속 이윤석 후보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예요. 그냥 발표한 걸로 따지면은 13.66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절반 비용밖에 보전을 못 받았어요. 뭐 개표 결과 개표기 조작을 영향을 빼더라도 뭐 비슷해요. 개표기 조작 영향이 미미했으니까. 근데 사전선거 인수를 부풀려 가지고 전부 다 민주당으로 집어넣어줬다는 그 가정을 해서 빼고 나면, 그 영향을 빼고 나면 정상적으로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게 해서 민주당에 넣어주는 그런 조작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전액 보전받을 수 있었던 거야. 15.27%로. 말 되나? 되죠. 여수시 갑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뭐 요 10%에서 15% 내니까 뭐 거기서 거기고 어차피 절반밖에 못 받는 거였네요. 이분은 그래도 저 전라도에서 10% 넘었으면은 많이 받은 거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개표기 조작이 없다 보니까 그 영향은 거의 없어.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로 그나마, 에? 그렇지.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가 그나마 저렴하게 돼가지고 지금, 예? 조금 더 늦네요. 그죠? 여수시 을. 여수시 을은 7점이. 하여간 여기는 비율이 크긴 커도 워낙 더불어민주당에서 갖고 가는 그 표수 자체가 비율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여기 16.9%가 더해줬어도 그냥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네. 그죠? 70.71대 70.71에서 68.26으로 주는 정도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좀,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좀 전라남도 거를 넣고 나서 뭔가 대비해 봐야겠다는 욕심에서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2시가 다 돼 가는데. 음, 아무튼 뭐 내일도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는 데이터가 이만큼이니 내일도 또 들어올 테고요. 그러니까 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대한 그 모임에 가기 전에 뭔가 여러분들이 좀 확 꽂힐 만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야겠다는 욕심이 조금 좀 작용했습니다. 뭐 영상은 내일 낮에 올라가겠지만, 그러니까 쭉 지금 데이터 모아지는 거에 따라서 막 정신없이 올리는 거니까, 지역의 데이터 하나하나만이라도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